당시 유치원 보모로 일했던 다이애나는 치마 속이 비치는 상태로 그대로 찍혀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었죠. 또 기사 제목을 보면 찰스의 여자라고 써있고 왕세자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라고 기사를 내놨죠. 참 예나 지금이나 연예 기사는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부러워. 사실 두 사람은 1977년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여름 다시 만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아직 서로를 그렇게 진지한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좀 감정을 키워가기도 전에 다이애나는 이미 언론이 만들어낸 로맨스의 주인공이 돼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기자들은 다이애나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또 보도를 해댔습니다.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시 기사를 한번 볼까요? The Private Life of Lady Di. How Country Maid Charmed a Prince. 아, 너무 자극적이야. 상당히 자극적이죠. 무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례하고. 저 당시에 뉴스가 사실 볼 수 있는 게 신문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렇죠. 저거 보고 판단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쩌면 그걸 이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언론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앞세워서 유치원 보모로 일하던 다이애나가 찰스를 만나게 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이애나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관심도 많고요. 또 앞으로 왕비 될 수 있는 다이애나에 대한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취재해서 뭐 부모의 이혼부터 해서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지키고 약간 바운더리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도 그때부터 불쌍하긴 했죠.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찰스 왕세자가 반응이 혹시 어땠나요? 뭐 열애설을 인정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영국 왕실에서는요, 명망 있는 스펜서 가문 출신이자 또 국교인 성공회를 믿고 연애 경험이 없는 처녀인 다이애나를 상당히 반겼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찰스는 상당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데 찰스 왕세자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는 동안 언론에서는 계속 다이애나에 대한 당혹스러운 기사들이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필립 공이 아들에게 청혼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는 게 좋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 찰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1981년 2월 다이애나에게 청혼을 했고 같은 해 7월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어머. 동화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1230억. 와, 완전 성대하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결혼식이 열린 세인트폴 대성당을 향했고요. 사람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애나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20세기 신데렐라라고 부르면서 왕세자비가 된 그녀를 모두 부러워했죠. 시작이 좋아요. 출발이 좋아요. 그 딱 동화 속의 마지막에 이래서 공주님과 왕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왕 역시 새로운 왕실 가족이 된 다이애나를 상당히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다이애나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자 결혼을 했던 81년 12월에 버킹엄 궁전으로 유력 잡지 편집인들 21명을 불러서 회견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그런 조치까지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1년 만에 여왕은 가장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자녀가 생겼다. 손주가 생겼나요? 네. 네, 1982년 6월 여왕의 첫 손주인 윌리엄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애기도 드레스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2년 뒤인 1984년에는 해리 왕자까지 태어나면서 엘자베스 여왕이 이끄는 영국 왕실의 미래는 참으로 탄탄해 보였습니다. 아, 해리 왕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1992년 루비 주빌리가 열린 뜻깊은 해였지만
여왕 스스로 나중엔 최악의 해로 기억하고 회상했을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왕실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해가 있었습니다. 여왕과 필립 공 사이에는 이렇게 첫째 찰스 왕세자, 둘째 앤 공주, 그리고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4명의 왕자와 공주들이 있었는데요. 1992년만 해도 넷째 에드워드 왕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결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 셋째 앤드류 왕자가 공식적으로 별거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앤 공주의 배우자가 불륜을 일으켜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게다가 그해 8월에 앤드류 왕자와 별거 중이었던 사라 퍼거슨이 휴가 중 상의를 탈의하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파파라치한테 찍혀요. 그래서 왕실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겠죠. 아야. 그리고 사실 진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3개의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던 첫째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마저 공식적으로 별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별거 이유가 찰스 왕세자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영국 국민들뿐 아니라 두 사람을 축복했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 불륜의 주인공이 지금은 영국 왕비가 된 카밀라 파커 불스입니다. 되게 민심이 안 좋겠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네, 대중은 부인인 다이애나를 두고 불륜을 일으킨 찰스 왕세자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치한 영국 왕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별거 후 다이애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이 됩니다. 왜?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다이애나는 신혼 초부터 로얄 패밀리는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깨고 자기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른 왕실에 있는 사람랑 그냥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생긴 것도 그렇고 느낌. 근데 감정 표현을 잘하고 약간 친구 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 옆집 사람처럼. 그래서 People's Princess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너는 우리한테 영원한 공주다.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이애나에 대한 그런 대중의 지지가 높았던 건 그녀의 솔직한 모습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죠. 좀 선한 영향력이네요. 네. 특히 1987년 다이애나가 에이즈 환자와 그런 악수하는 그 사진이 보도가 됐고요. 이게 에이즈는 단순 신체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데 일조했죠.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대단하다 진짜. 또 1993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짐바브웨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지원하면서 심지어 장갑도 하나 안 끼네. 사회적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는 다이애나의 모습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고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와. 너무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그 환자 침대에 앉아주고 여왕이 절대 안 하는 모습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푹 빠졌어요. 자, 그럼 이후 다이애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진짜 자유분방한데요? 다이애나에 비해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인플루언서 와, 같아요. 완전 네. 패셔니스타다. 정말 요즘 말로 정말 인플루언서죠. 멋있다, 멋있다. 다이애나는 별거에 들어간 후 이전보다 더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줬고 로얄 패밀리에게 사실상 금지되었던 짧은 반바지,
운동화, 청바지 같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패션을 보여서 매일 화제가 되었죠. 멋있어. 그녀가 입었던 옷, 가방 이런 아이템들은요 곧바로 품절이 되어서 영국판 완판녀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많네요. 네, 약간 블랙핑크 제니처럼 걸쳤다 하면 다 팔리는. 아, 네. 완판요. 정말 어. 그랬죠. 왕세자비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이미 대중의 스타이자 패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와우.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멋있어요. 드세요? 행사 매력적인데요? 청룡영화제 같은 그런 느낌. 아 진짜 네. 레드카펫. 레드 카펫이 딱 같은 깔려있을 것 그런. 같죠? 1994년 6월 한 만찬에 초대받은 다이애나가 블랙 드레스를 입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정말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왕세자비 지혜에 적합하지 않은 도발적인 오프숄더 드레스에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모습이 당시엔 아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실의 일원은요 장례식 때만 검은색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일종의 좀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데 그 규칙도 다 깨뜨렸던 깨버렸네. 것이죠. 멋있다. 다이애나는 왜 이런 옷을 입은 걸까요? 왕실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또 이 날이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가 과감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날은 찰스 왕세자가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이 드레스가 복수의 드레스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다이애나 완전 MZ네요. 진정한 MZ의 선구자죠.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지 않고 또 전통과 예절, 규칙을 지키면서 그 정제된 삶을 사는 거에 익숙했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통통 튀는 신세대였던 다이애나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찰스 왕세자 부부의 별거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왕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다이애나는 불륜 여인 카밀라를 직접 저격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마지막에는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는 듯한 발언으로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이애나는 자기가 팔과 다리에 상처를 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식과 거식,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만평을 한번 보시죠. Why can't Diana's weapons be decommissioned before talks begin? 네, 이 만평은 핵폭탄급 문제를 터뜨리기 전에 왜 왕실에서 미리 해결을 하지 않았는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결국 다이애나 인터뷰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결국 아들 찰스의 이혼 자체에는 부정적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결국 두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했고 한 달 후 이혼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996년 7월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찰스와 다이애나 황태자 부부가 오늘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혼 후 다음 해인 1997년 다이애나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에 집요하게 따라오는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다가 터널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 다이애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충격 아니었어요, 피터 씨? 그냥 그 순간은 영국 사람들한테 약간 9.11 테러처럼 그 뉴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봤는지 다 기억해요, 생생하게. 저도 지금까지 사실인지 절대 못 믿었어요. 세상이 약간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못 믿었어요. 네. 게다가 더 유명하게 된 게 그 다음에 지난해 보냈던 편지를 보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예상을 했다는 암시를 한 내용이에요. 거예요? 예. 편지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핵폭탄 그 얘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루머들은 진짜 많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그죠. 루머요. 예. 그 많은 소문이 돌았으니까. 네, 이렇게 다이애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결국 여왕에게도 또 한 번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버킹엄 궁전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왕은 매년 여름 그러했듯이 손자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있는 멜모럴 성에 여름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다이애나 사고 소식을 처음 듣고 언론으로부터 손자들을 보호하려고 여왕이 애썼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왕실이 계속 침묵하는 것처럼 비춰졌고 비판은 계속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I think somebody should be there to represent us, you know. I think it's depressing.